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뉴스토마토 보도국의 김혜실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기로 새로운 임기를 좀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이제 2기를 맞은 오바마 정부에서 경기 회복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점들이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얘기부터 좀 짚어보죠. 네, 버락 오바마 44대 미국 대통령이 집권 1기를 마치고 2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취임사에서 하나된 미국, 위대한 미국을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난관을 극복하고 인종과 당파를 뛰어넘어 통합을 이루자고 역설한 건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소수만 잘 살고 다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다고도 말했습니다. 미국의 번영은 중산층에 달려있다고 강조한 건데요. 특히 건강보험 비용과 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인 의료보장과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그리고 사회보장 등을 통해서 서로 기여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네, 1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힘썼던 이슈들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이 오바마 2기의 전체적인 국정 방향은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될까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오바마 집권 1기는 금융위기 해결에 집중이 되어 있었죠. 금융위기로 와해된 금융 시스템의 재건과 그리고 디플레이션 방어가 주요 정책 방향이었는데요. 이번 오바마 2기에는 재정 문제에 보다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금융 시스템과 실물 경제의 정상화를 지향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안정적인 물가 유지를 통한 통화 및 재정 정책과 그리고 미국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이민법 개혁, 법인세 인하 정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선 재정 정책을 보면요. 미국은 지난달 국가 채무가 법정 한도치인 16조 4천억 달러를 넘어서 2천억 달러를 긴급 조달한 바 있으나 이마저도 다음 달 중순쯤이면 바닥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채무 한도 협상부터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2기의 전체적인 경제 운용 방향은 어떨까요? 우리투자증권의 유익선 이코노미스트가 전망해 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직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확고하지는 않기 때문에 2기 정부 때도 실제로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은 계속 강조가 될 거고요. 동시에 재정 건전화를 꾀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숙제에 당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용 진작 방안과 실제로 수출 진작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전통적 자원 개발 이런 대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 매년 1,100억 달러에 해당되는 재정 건전화도 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오바마의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2기 정부에서도 경제 회복에 대한 것은 여전히 강조를 하겠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재정 건전화를 동시에 추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어려운 과제들의 당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우선적으로는 부채 상한을 늘리는 법안이 처리될 것 같은데 이것부터 좀 짚어보죠. 네, 현재 미국은 16조 4천억 달러로 규정된 채무 한도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지출 삭감이 수반돼야 한다며 이견을 보여왔는데요. 다만 그 기한이 임박한 만큼 3개월간 그 상한선을 한시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어제 미국 하원은 국가 채무 한도를 오는 5월 19일까지 약 4개월간의 일시적으로 높이는 법안을 표결에 붙여서 찬성 285표 그리고 반대 144표로 가결 처리했는데요.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은 이 법안은 의회가 재정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온 첫 번째 조치라며 장기적으로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 부채 한도를 영구적으로 늘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하원의원은 국가 부채를 더 늘리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커질 거라며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는데 대세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네, 이 안이 하원 측에서 제시가 됐고 이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도 통과가 된 상태인데요. 네. 상원 쪽에서도 좀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네, 하원에 이어서 상원에서도 법안이 통과가 돼야 할 텐데요.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이 4개월에 달하는 일시적 채무 한도 증액안을 승인할 경우 이를 별도의 수정 없이 가능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백악관 대변인은 채무 한도를 임시 방편이 아니라 더 장기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하원 공화당의 움직임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고요. 그리고 의회가 부채 한도의 단기적 증액안을 통과시킨다면 대통령이 이를 막지는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공화당과 채무 한도 협상 예상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우리투자증권의 유익선 이코노미스트 전망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하원에서 합의한 임시 증액 관련 방편은 오바마도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5월까지 임시적으로 부채 한도가 늘어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추후 협상을 통해서 재정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채 협상을 추가로 진행은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무디스하고 피치가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해 놓은 상황이라서 당장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뉴스이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추후 협상을 통해서 임시 방편이 아닌 좀 구조적인 부채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이런 부분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도 임시 증액안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계시고요. 네. 추후 협상을 통해서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디폴트에는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또 다른 큰 문제가 또 정부 예산 삭감인데요. 좀 짚어보죠. 네, 미국이 채무 한도 증액으로 일단 국가 부도 위기를 넘기게 됐는데요. 이제 문제는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입니다. 하원에서는 표결을 시작으로 공화당은 채무 한도 문제를 시작해 백악관으로부터 예산 삭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겁니다. 하나를 양보했으니 다른 하나를 얻겠다는 거겠죠.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은 하원 표결이 끝나자마자 공화당은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산 자동 삭감을 기회로 잡을 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양보하지 않으면 예산 자동 삭감이 진행될 거라는 건데요. 골드만삭스는 오는 3월 의회가 예산 협상에 실패해 예산 자동 삭감, 즉 시캐스터가 발동되면 1분기와 2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각각 0.5에서 1.0%포인트씩 깎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만약 일주일간에 정부가 폐쇄되면 해당 분기의 성장률이 0.1에서 0.2% 낮아질 것으로 봤고요. 장기적으로도 부정적 여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오바마 2기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이슈, 이 재정 문제 쪽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네. 좀 큰 틀로 넘어가 보죠. 전반적으로 올해 미국 경제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전망한 기간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미국은 올해 2% 수준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 전망 수정치를 내놨는데요. 지난 10월에 내놓은 전망치는 미국 올해 연간 성장률이 2.1%였지만요. 이번에는 그보다 0.1%포인트 낮은 2.0%로 내려잡았습니다. 미국 경기 회복 가능할까요? 유익선 이코노미스트께서 전망해 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단기와 장기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1, 4분기 정도까지는 미국 경제가 좀 쉬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약화되는 징후들이 몇 가지에서 이미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FRB에서 임시적으로 양적 완화 방안을 올해 중단할지 여부들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부동산 경기 외에는 소비라든지 투자 쪽에서 경기 하향 시그널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경기는 단기적으로 조금 둔화됐다가 다시 회복되는 흐름으로 보고 있고요. 오바마 2기 정부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도 진작 방안으로 나아갈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FRB의 올해 신규 국채 매입
기존의 방안과 합쳐서 팔러시 믹스 효과가 있다고 감안을 한다면 하반기에 경기가 다시 개선될 수 있을 걸로는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둔화됐다 가는 흐름이니까 미국 경기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단기적으로 봤을 때 1, 4분기 때는 경기 모멘텀 약화 징후가 보이기 때문에 우선 둔화 양상이 보일 걸로 보셨고요. 하반기쯤이나 돼야 경기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보셨습니다. 자, 그럼 좀 세부적인 정책들을 좀 짚어보죠. 네, 우선 에너지 정책부터 살펴보면요. 오바마 정부가 추진해왔던 녹색 성장이 힘을 받을 텐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일기 집권 기간 동안 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2기 정권에서도 유지하겠다고 공약했고요. 세액을 공제하는 등 인센티브 지원 정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건강개혁보호법, 오바마 케어라고도 하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들을 늘리려는 복지 정책인데요. 오바마 케어는 거의 모든 미국인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과 건강보험사들 혜택 예상됩니다. 이 밖에 주목해볼 만한 세부적인 정책들 유익선 이코노미스트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 중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비전통 자원 개발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일자리 확충 방안도 올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출 경기 진작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 비전통 자원 개발 같은 경우에는 셰일 가스뿐만 아니라 셰일 오일에 대한 개발들도 최근에 활발해지고 있어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일자리 확충 방안에 있어서는 지금 건설업 고용 회복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FRB가 MBS 매입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이 중에 일환이지만 교사라든지 아니면 공공부문 고용 확대에 오바마 정부가 조금 더 강력하게 나가면서 특히 제조업에서 연 한 100만 개 정도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서 미국의 수출 회복을 꾀하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와 덧붙여서 세제 혜택을 주면서 해외에 있는 공장들을 국내에 끌어들이려는 노력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신다면 실제로 미국 경제에서 좀 경기 활성화 방안은 이미 좀 구체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셰일가스 등 비전통적인 에너지 개발과 그리고 건설업, 제조업 등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 영향력 살펴보죠. 우리 주식시장에서 오바마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 업종과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유익선 이코노미스트께서 꼽아주셨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바뀐 게 아니고요. 오바마가 연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크게 바뀌는 스탠스는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에 우리가 미국 관련주로 관심이 있었던 IT 자동차를 볼 때 똑같이 미국 경제 패턴에 따라서 미국 경제가 좋아질 때 똑같은 집중도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재작년쯤에 우리나라에서는 붐이 좀 생겼던 셰일가스, 비전통 자원 개발에 관련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조금 관심을 내서 조금 멀어진 바가 있지만 올해는 이런 에너지 자립과 관련해서도 오바마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이쪽에 스탠스를 좀 잡아갈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바마 2기 정부의 수혜주가 바뀌었다라기보다는 관심의 강약을 조절하시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관심의 정도를 조금 변화시키는 이런 스탠스가 맞아 보입니다. 네, 하반기 이후에 미국 경기 회복과 관련해 IT주 비중 확대 조언하셨고요. 오바마 정책과 관련된 에너지, 철강, 기계업 중에도 관심 가질 것 조언하셨습니다. 잘 알려진 수혜 업종 외에도 숨겨진 수혜 업종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 관련 수혜주가 IT하고 자동차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엔화 약세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올해 그래도
우리나라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서 마켓쉐어를 추가로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유지만 해준다면 거기에 추후적으로 따라가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수혜를 입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IT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애플이 성장 동력을 좀 잃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삼성과 같은 업체들이 추가적으로 마켓쉐어를 좀 올릴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만 IT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미국 경제가 조금 더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올 때 저희가 볼 때는 올해 하반기 정도 돼 있는데요. 그때를 예상하고 지금 당장 비중을 확대하시기보다는 조정이 있을 때 조금 비중 확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바마 정책과 관련해서는 셰일가스 그리고 셰일 오일 개발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뭐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셰일가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계 업종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새 정부가 출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바마 정부가 연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에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셨고요. 다만 미국 경기 회복과 관련해 IT와 자동차 업종에 주목할 것 조언하셨습니다. 정책 관련해서 여러 업종에 대해서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오바마 정부의 선결 과제들과 올해 경기 전망,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까지 알아봤습니다. 김혜실 기자, 그리고 우리투자증권의 유익선 이코노미스트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모닝쇼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